너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 마을엔 그런 노인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를 기다림의 노인이라 불렀지. 그는 말이 없었어. 표정도 없었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저 벤치에 앉아 텅 빈 하늘만 바라봤지. 그의 손엔 늘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 낡고 때묻고 구겨진 마치 수십 년 된 유물처럼. 봉투의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했고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 그 봉투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피처럼 바랜 잉크로 쓴 편지 한 통. 편지의 글씨는 흐릿해져서 이제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였지. 그게 그가 이 자리에 묶인 이유였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왜 그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를. 노인의 이름은 장성우. 올해로 83. 그는 이 공원 벤치에서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10시에 나타났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명절이든 설날이든 상관없었지.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 저 어르신 작년 겨울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도 퇴원하자마자 벤치로 가셨대. 심지어 태풍 올 때도 나가셨다며.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폭우가 쏟아지든 태풍이 마을을 쓸어가든 그는 항상 거기 있었어. 때로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그저 그 자리를 지켰지. 그 벤치는 공원 중앙에 있었어.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둡고 쓸쓸한 자리. 여름엔 모기가 많고 겨울엔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자리였어.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했어. 저기 앉으면 안 돼. 저 권장 어르신 자리야. 누군가 말했지. 한 번은 관광객이 거기 앉았다가 어르신 오시니까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그 벤치는 마치 금기처럼 여겨졌어. 누가 실수로라도 그곳에 앉으면 사람들이 급히 다가가 말했지. 어서 일어나세요. 그분 오세요. 심지어 아이들도 알았어. 거기는 할아버지 자리야. 앉으면 안 돼.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천천히 다가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쓸어내렸어. 마치 성스러운 의식처럼. 그의 손은 늘 떨렸지만 봉투를 만질 때만큼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젊은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지.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며 마치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한 살아있는 것 같은 표정. 흰 원피스를 입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 배경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지. 사람들은 궁금했어. 장 어르신, 그 사진 속 분은 누군가요? 부인이세요? 옛날 애인이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한마디만 했지. 약속한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 그 말 이후론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의 눈빛이 너무 깊고 너무 슬펐으니까. 그 눈빛엔 수십 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 이 마을엔 소문이 많았어. 장 어르신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돌았지. 이발소에서도 슈퍼마켓에서도 동네 정자에서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야기했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를 기다리는 거래. 그 여자가 30년 후에 만나자고 약속했대. 아니야, 그 여자를 죽였대. 죄책감 때문에 매일 거기 오는 거야. 속죄하는 거라더라. 들었어? 그 여자는 외국으로 갔고 언젠가 돌아오기로 약속했대. 근데 연락이 끊겼다던데. 내가 들은 건 그 여자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다던데. 그래서 평생 미안한 마음에 기다린다더라.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문은 이거였어.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근데 장 어르신은 그걸 몰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소문은 많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노인 자신도 이제는 기억이 흐릿해져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꿈인지 구분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기자가 나타났어. 젊은 프리랜서 기자 김아윤. 32살의 그녀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는 기자였지. 오래된 사연, 숨겨진 역사,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그녀는 우연히 공원을 지나다가 그 노인을 발견했어. 5월의 따뜻한 오후였지.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어. 늙은 나무 아래 구부정한 등으로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어.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 벤치 밑에 봉투 한 장이 떨어져 있었던 거야. 바람에 살짝 날려 벤치 옆 풀숲에 걸쳐 있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주위를 둘러보고 재빨리 그 봉투를 주웠지. 손이 떨렸어.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으니까. 마치 금지된 것을 만지는 기분이었어. 봉투를 열었어.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이 들어있었어. 편지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어.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장 어르신과 한 여인이 함께 앉아 있었지.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어. 마치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장성우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배경은 지금의 그 벤치였어. 사진 뒤에는 연도와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었어. 1972년 봄. 우리의 자리에서.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화정. 그녀의 이름은 윤화정. 그 순간 김아윤은 알았어.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는 걸. 이건 비극이야. 그리고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라는 걸. 1972년 봄. 그때 장성우는 25살이었어. 시골 마을의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지.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던 청년. 손재주가 좋아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능 수리공으로 통했어. 자전거든 시계든 뭐든 고쳤지. 윤화정은 마을 병원 간호사였어. 서울에서 내려온 밝고 부드럽고 천사 같은 여자. 23세 그녀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났어. 윤 간호사 손은 약손이야. 주사도 안 아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 둘은 병원 앞 공원에서 처음 만났어. 그날은 봄비가 내렸대. 촉촉하고 부드러운 봄비. 벚꽃잎이 빗물에 젖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 그녀가 우산을 잃어버려 비를 맞고 서 있었어. 하얀 간호사복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지. 그가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 가슴이 두근거렸어. 저기 같이 쓰시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 고맙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그날 이후 둘은 매일 공원 벤치에서 만났대. 그 벤치가 바로 지금의 기다림의 자리야. 장성우는 일이 끝나면 철공소 기름때를 씻고 그 벤치로 달려갔어. 윤화정은 야간 근무가 아닌 날이면 병원복을 벗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지. 그녀는 늘 말했어. 성우 씨는 웃을 때요.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눈이 초승달처럼 변해요. 그는 부끄럽게 웃었지. 화정 씨야말로 천사 같아요. 병원에서 화정 씨 목소리만 들어도 환자들이 기운 난다던데요. 둘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으니까. 벤치에 앉아 별을 보거나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거나 그저 조용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장성우는 말했어. 나 돈 열심히 모아서 우리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할게요. 마당에 꽃 심고 살아요. 윤화정은 웃었어. 전 크지 않아도 돼요. 성우 씨랑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으니까. 윤화정의 집은 부유했어.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 유지이자 거대 사업가였지. 방앗간, 정미소, 운송사업까지 하는 마을의 큰손이었어.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했지. 그는 딸이 철공소 청년과 만난다는 걸 알고 분노했어. 처음엔 믿지 않았어. 우리 화정이가 그런 애랑.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지. 어느 날 밤 윤화정은 집으로 불려갔어.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앉아 있었어. 분위기는 냉랭했지. 그 놈은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 내 인생 망치지 마. 당장 그 관계를 끊어. 내일 서울에서 좋은 사람 소개받을 거야. 의사 아들이야. 아버지, 전성우 씨를 사랑해요. 화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사랑. 사랑 가지고 밥 먹고 사니? 그 놈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소리쳤어. 그녀는 울었어. 밤새 울었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다음 날부터 그녀는 집에 갇혔어. 편지도 전화도 외출도 모두 막혔어. 방문엔 자물쇠까지 채워졌지. 몇 주가 지났어. 장성우는 미칠 것 같았어.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 병원에 가도 윤 간호사는 그만뒀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어.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냈어.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갔지. 비가 내렸어.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옷을 적셨어. 그는 흠뻑 젖은 채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어. 우산도 없이. 장성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 화정이는 서울로 떠났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거예요. 우리 집안과 맞는 사람이요. 어머님, 화정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장성우가 애원했어. 사랑으로 다 되는 줄 아세요? 현실을 보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화정이 아버지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어머니는 돌아서서 들어갔어. 그는 믿을 수 없었어. 그녀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니. 그들의 약속은 뭐였어? 그들의 사랑은 거짓이었던 거야? 그날 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어. 비에 흠뻑 젖은 채 떨리는 몸으로 혹시 그녀가 올까봐. 그녀가 나타나서 농담이었어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어. 그리고 새벽 5시쯤 누군가 그의 앞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 얼굴은 보지 못했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봉투를 벤치에 놓고 빠르게 사라졌지.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지. 화정의 글씨였어. 잉크가 번져 있었어. 울면서 쓴 것 같았어. 성우 씨,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지금은 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거스를 수 없어요. 30년 뒤 2002년 5월 17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우리 벤치에서. 그때 우리 둘 다 살아있다면 그땐 웃으면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기다려줄 수 있죠? 꼭 기다려주세요. 영원히 사랑해요. 화정. 그 편지 한 장이 그의 삶을 붙잡았어. 30년. 그는 30년을 기다리기로 했어. 그날 이후 장성우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벤치에 나왔어. 5월 17일 화정의 생일이자 그들이 처음 만난 날.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 세월이 흘렀어.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셨어. 철공소도 경기가 나빠져 문을 닫았어. 친구들도 하나둘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갔지. 장성우는 혼자 남았어. 그는 이상한 사람이 됐어. 결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지도 않고 그저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혹시 그 여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약속은 지켜야지. 2002년 5월 17일 약속의 날이 왔어. 30년 만이었지. 장성우는 그날 새벽부터 벤치에 나가 있었어.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면도까지 했어. 손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 하지만 화정은 오지 않았어.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됐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 장성우는 자정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 비틀거리며. 그 후로도 그는 계속 나왔어. 매일. 이제 약속의 날이 지났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 그 기다림이 그의 삶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마을 최고령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그 여자 윤하정 오래전에 죽었대. 내가 당시에 윤씨 집안 사람한테 들었어. 기자 김아윤은 그 말을 듣고 조사에 들어갔어. 시청, 도서관, 신문사,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지.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사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어. 1973년 4월 3일자 지역신문 구석에 실린 작은 부고 기사. 3단짜리 작은 기사. 간호사 윤하정 양 서울행 열차 사고로 사망. 향년 24세. 기사는 짧았어. 지난 2일 새벽 서울행 기차가 터널에서 탈선했다. 이 사고로 12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본 지역 출신 윤하정 양이 포함됐다. 그녀는 떠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던 거야. 김하윤의 손이 떨렸어. 장성우는 50년 넘게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을 기다린 거였어. 그녀는 더 파고들었어. 윤하정의 가족을 수소문했지. 그리고 알아냈어. 화정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미국으로 이민 갔대. 아버지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김하윤은 분노했어. 왜 아무도 말하지 않은 거죠? 가족들은 알았을 텐데. 50년 동안이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지. 안 돼. 그건 장 어르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한 노인이 말했어. 왜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하윤이 소리쳤어. 그분의 기다림이 사라지면 살아갈 이유도 사라질 거야. 그 기다림이 그분을 살게 한 거라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 화정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딸이 죽은 걸 장성우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말 못하겠다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그래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50년 동안 마을 전체가 침묵했어. 진실이란 건 때로는 칼날보다 날카롭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또 흘렀어. 장성우의 나이는 83. 그의 걸음은 느려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 2022년 5월 17일 그녀의 생일이자 약속의 날. 50년이 지난 그날. 그는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어. 하지만 뭔가 달랐어. 그의 표정이 평온했어.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지. 구름 한 점 없는 투명한 하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새들이 노래했어.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어. 50년 동안 매일 만졌던 그 봉투. 이제는 너덜너덜하고 색도 바랐지만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읽었지.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했어. 화정아,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디 갔는지 몰랐지. 다음 날 아침 공원 관리인이 비명을 질렀어. 벤치 위엔 흰 국화 한 송이, 그리고 편지 한 통.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경찰도 왔고 기자들도 왔지. 김하윤 기자가 그 편지를 펼쳤어. 그리고 읽기 시작했지. 화정아. 나는 아직도 내가 웃던 그 봄을 기억한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너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너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너를 사랑한 것. 너를 기다린 것. 나는 이제 조금 피곤하구나. 다음 생이 있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갈게. 그땐 네가 날 기다려줘.